자, 안녕하세요. 쥐타장 교수입니다. 자, 오후 3시 35분입니다. 예, 일요일이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이제 월요일에 대한 부담감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뭐 경고 종목에서 뭐 주의 종목을 지정되는지 마느니, 자, 이런 부분들에 너무 눈과 귀를 이렇게 닫아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말끔하게 오늘 좀 정리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우리는 그 다음 주에 있을 12일이라는 부분, 요 부분 너무 의식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100만 주 정도의, 이거 보고 갈까요? 네, 100만 주 정도의 보호해수 물량이 풀린다라는 건데, 기존에 사례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죠. 46만 주에 대한 보호해수 수량을 꺼내오면서 이런 불법적인 공매도가 한번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공모주 달력이라고 해서 쭉 나왔죠.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상장될 기업들도 몇 개 남아 있고. 자, 그러면 에리스 머티리얼즈가 12일 날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1개월 정도. 이 기사화 시키는 게 이게 원래 컨셉인가 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부분에 LS 머티리얼즈 물량이 10일 날 풀릴 예정이다. 해제가 예정된 물량은 104만 주다라고 합니다. 자, 공모가 대비해서 물량 부담이 높다라고 하는데 여기 잘 보세요. 지난 5일 종가는 49,700원인데 720%가 높아서라는 이야기를. 자, 이 부분은 좀 우스갯소리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들의 의도는 이 성장이 되는 거 있잖아요. 6천 원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받아간 물량들입니다. 자, 이 부분이 15일과 한 달에 이때까지는 팔지 않겠습니다라는 물량들이 이게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시죠. 이미 처음부터 나왔던 사실들이죠. 만일에, 만일에요. 어떤 대주주 또는 임원이 들고 있었던 몇 프로의 지분을 퇴사를 통해서 입고를 빼고 팔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이면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구나. 또는 대주주인 LS가 지분을 매도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 이거는 팩트로 뭔가 그래 대주주의 고점 매도는 약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온 거는 뭡니까? 공시상의 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기사화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12일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전날에 대한 46만 주 수급을 끌어내고 투매가 나오는 거죠. 이 투매는 보통 여기서 발생시킵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자, 이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자 표현을 좀 해볼게요. 이 앞에 부분 앞에 부분은 좀 이런 걸 다루고요. 뒤에는 이 기업이 동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앞으로 자 등산을 한번 올라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중간에 가게 되면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기 좀 힘든 과정도 있을 거고 여기도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우리 어때요? 이 등산을 할 때요 가볍게 오를 수 있습니다. 왜? 갔던 산으로 오르는 거는 나름 편하시잖아요. 왜? 어디까지 가게 되면 반 정도 왔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 길을 모른 상태에서 순간적인 기습으로 나왔을 때가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투매를 이끌었다는 거죠. 이날이 불법적인 공매도 46만 주에 대한 부분을 기사화시키면서 어떤 현상을 발생시켰죠? 보통은 12월 24일 자, 배당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하루만 잘 보유하더라도 고배당주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12월 24일에 보통 공매도를 상환을 시킵니다. 이게 규정입니다. 거래소의 규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의와 경고와 위험에 대한 부분도 거래소의 규정이죠.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증명을 하시오라는 뜻이에요. 이 기업은 증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뭐라고 하죠? 오스트리아의 하이라는 기업이 있다. 조인트 벤처. 합작회사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하이엠K 코리아. 우리 자회사인데요.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 하이라는 기업은 알루미늄 생산량 1등이다. 기술력 1등이다. 근데 얘네들하고 같이 회사를 만들었던 이유는 배터리, 즉 전기차 배터리를 감싸는 금속 소재는 상당히 무겁다.
요 부분을 차량 경량화죠. 예. 알루미늄 소재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주행거리를 늘 수 있습니다. 10명 타는 거 4명으로 줄이는 효과가 나옵니다라는 거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죠. 자, 상승하는 근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죠. 자, 제가 항상 이 비교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설명부터 좀 드릴게요.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요.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이더리 검색하시면 뜰 겁니다. 1000억을 운용했었고 IPO 신규 상장주는 제가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패시브 자금을 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도 다룰 겁니다, 여러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제가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일단은 앞뒤 없이 좀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시장을 논하는 게 아니고 교과서를 읽듯이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논리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자,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슈가 뭡니까? 상승하는 근거를 대세요. 되죠? LS E링크 전기차 사업 할게요. 자, 충전소 사업을 할 건데 이원이라고 하는 회사와 할 거예요. 왜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데 중간에 충전을 하는 것도 많지 않더라. 전기차 수요가 끌어 내리고 있죠. 우리 자회사는 이것까지 해드릴게요. LS 알스코 핵심 자회사를 끄집어내오죠. 자, 알루미늄 소재를 만들고요. 역시나 플러스 알파적으로 수소 연료 사업까지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죠? 자, 폐배터를 부정하죠. 보통 10년의 전기차를 타죠. 두 번의 배터리를 교체하죠. 1,500만 원씩 두 번이랍니다. 자, 6천만 원짜리 전기차는 3천만 원을 추가시킵니다. 9천만 원이 되죠. 기름값 아끼려고 했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죠. 자, 그럴 필요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게 뭐죠? UC 울트라 카파시티 LS 머티가 하는 사업이죠. 자, 결국은요. 모든 부분의 자회사 핵심 자회사를 끄집어 오면서 우리는 과거에 전선을 만든 회사였지만 지금에 대한 부분은 2차 전지 시장의 수요가 즉 전기차의 수요가 급감하는 부분을 우리는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봐야 되죠? 맞습니다. 공부 잘하는 녀석이 왜 잘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맞아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부 잘하는 녀석도 한 번씩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아시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체력적인 한계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겁니다. 어떤 선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먼 거리 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로감이 누적된다고 하죠. 그 부분을 우리는 이런 과정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규칙성을 갖는다는 표현은 반드시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코스닥 150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150 종목 얘도 끌어올리세요. 빠지게 할 거면 얘도 빠지게 하세요. 지수를 만들려면 얘도 편입하세요. 이겁니다. 지금 3.4조 원이 되어 있는 종목 있죠. 시가총액이 코스닥 시장에는 대형주입니다. 자, 대형주라고 하면 올해 6월 달에 코스닥 150 정도에 편입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죠. 그러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죠? 룰에 의해서 움직인다 했죠?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인다 했죠? 맞습니다. 코스닥 150에 미리 사전 작업에 들어오는 부분들, 미리 선반영해서 들어온다 했죠? 패시브 자금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부분은 상장되기 전부터 영상을 찍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규칙을 가진다고 표현을 했었죠. 그쵸? 6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그쵸? 자, 쉽게 말씀드리면 6배에 대한 법칙은 이겁니다. 1만 원 이하에서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1만 원 이하에서 시작하는 종목은 6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3거래일. 그쵸? 그리고 나서 시장과 산업이 형성된 상태에서는 강한 상승의 트리거가 형성됩니다. 이때는 주가에 어떤 탄력을 부여합니다라고 했죠. 기계. 패시브 자금은 어떤 거라고 했죠? 강한 힘의 지수를 끌어올리고 끌어다니는 힘이다. 사람의 감정을 무시한다라고 했죠. 이런 패턴의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요. 5만 원 라운드 피규어. 그리고 46만 주에 대한 수급이 나오면서 요 3만 6천 원 부근대에서
반등이 나오죠. 이때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죠. 그리고 나서 경고든 주의든 나발이든 상관없습니다. 갈 녀석은 경고의 날개를 달고 갑니다. 다만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 기사화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있죠. 자, 그거 오늘 공매도 좀 다룰 겁니다. 자,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자, 급락하는 날 영상을 찍었는데요. 9시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요 부분 급락하는 날입니다. 37,400원. 제가 좀 약간은 좀 강한 어조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12일 날에 나오는 100만 주도 이런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되기 전부터 찍어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적극 매수를 하십시오. 다만 적극 매수를 하십시오. 자, 때에 대한 가격으로 공매도 애들은 수익금을 발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이때 공매도를 상환해야 될 의무를 가졌다라고 해서 뱉어냈잖아요. 근데 이게 형성이 안 됐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 주가의 형성에 분명히 불법적인 공매도들은 추가적인 낙폭을 이끌었을 겁니다. 왜요? 경고, 주의, 위험 이런 단계를 계속 거치면서 해제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 결국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의무와 그리고 권리를 동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안 되겠지. 나는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은 뭐랄까요? 혼자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5만 원 라운드 피규어 이해하겠다는 거. 요거 한번 봅시다. 자, 12월 19일 날짜죠. 5만 원 라운드 피규어를 넘을 수 없다. 넘게 되면 이 액티브 펀드에서는 펀드 매니저의 액티브 일부 자금이 개입됐다라고 한다라고 하죠. 자, 이때 액티브 펀드의 어떤 개입 자금은 패시브 펀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충돌성을 일으킨다. 그게 제가 자료집을 통해서 보내드렸잖아요. 기계가 들어오는 거는 거래소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를 안 해요. 근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펀드 매니저가 추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이 기업의 수급이 개입되기 시작했다라고 룰을 얻는 거죠. 자, 맞죠? 자, 패시브 자금은 기계가 움직이는 거다. 기계의 성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12일 날 있을 이 기사화되어 있는 부분에 불법적인 공매도가 들어왔다가 장중에 나가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찍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단속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들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가정이 있고 올해 54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런 공매도의 논란을 좀 피하고 그들의 어떠한 이런 수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이 자료집 보내드리겠습니다. LS 머티 1월 사전 패시브 자금 유의 퍼센트지율과 거래 대응 방법. 예.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1분 정도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패시브 자금을 10조에서 20조까지 운영을 했었잖아요. 이 룰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드에서 패시브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사실 뭐 취미 활동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들 지금 뭐 지난 영상을 보시면서 손실이 났다, 뭐 했다라고 해서 이런 분들이 많은 문자들이 오면서 어제만 하더라도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알고 여러분들이 그냥 큰 파도는 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료집만 있게 되면 1월과 3월까지는 이 패시브 자금 있죠. 요 룰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 퍼센트지율과요 거래량 기준 두 가지만 성립되면 오전 오후를 나눠서 밀고 들어오고 더 갈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급락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기계가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리고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이죠. 1600대 1에 대한 경쟁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한 주를 받을 걸 세 주로 받을 수 있는 기관 코드를 보내드렸죠. 2년 동안은 유효합니다. 이 코드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4인 이상이 증권사를 방문하게 되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 초과 매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뭐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그래도 나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이런 자료집도 보내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차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MZ 세대나 아니면 어떤 뭐 젊은 사람들이야 정보에 대한 어떤 비대칭성에 대해서 분명히 뭐 조금 더 알 수는 있지만 저도 이제 올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거는 MZ 세대들의 어떠한 이런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죠? 우리는 연륜을 가진 예, 투자자죠. 그쵸? 빠른 속도에 손이 따라줄 수 없고 머리가 따라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항상 시장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는 거죠. 맞서지 않고 그리고 그 흐름에 대해서 상승하는 근거와 트리거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이 기업의 내용도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울트라 카파시티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전기차 시장의 부흥을 꿈꿉니다. 그 뜻은 뭐냐면 패배떨을 부정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나오죠. 자, 1,500만 원짜리에 배터리 2번 가는 비용 필요 없어요.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처럼 에너자이저라고 하죠. 우리 과거에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100만 번 충방전을 하더라도 새 것 같은 배터리거든요. 이 뜻입니다. 그러면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배터리 교체 비용이 없으니 이걸로 끊어칠 수 있죠. 오, 전기차 가격이 낮아졌구나. 탈만하네.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LSR 스코어 그리고 하이엠K를 등장시키죠. 결국은 차량 경영을 이끌어내겠다. 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타치로 갈 수 없더라. 그러면 방법은 하나다. 양극재의 비중을 끝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타치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 뭐죠? 가볍게 만들게 되면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것 아닌이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구분에 집중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양극재는 사실 국내에 있는 기업의 이제 에코프로 BM이 가장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라는 것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부분이 전구체 회사 아닙니까? 대동소이합니다. 주가 이름 중에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는 종목들은 하나씩 아니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따상상에 시작했느냐 공모가 하단에서 끌어내리면서 시작했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요 기업도 역시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으니 원터치로 못 가네? 그러면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다룹니다. 자, 중국이 가장 큰 생산량인데 중국 거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보조금 혜택 안 줄게. 미국에서 그러죠. 당연히 국내에 있는 80% 정도의 생산량을 담당하는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희귀성, 희소성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다만 요런 쉬는 과정도 의도가 있고요. 왜죠?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될 수 있는 기준만 형성을 되니 쉬어버리는 거죠. 왜? 내가 99점만 맞으면 되는데 통과가 된다 이겁니다. 100점까지 맞지 않을게요. 3일 쉬는 거죠. 그리고 상승폭을 줄인 건 요 과정에 작은 변동성 같지만 이게 30%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오를 땐 코스피 특례일 두 번에 오르죠. 그리고 불법적인 공매도는 이때를 이용하죠. 뭐라고 이용합니까? 맞습니다. 2,600원에 대한 물량 부담. 자, 뭐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라운드 피규어. 패시브 자금이 여기도 들어옵니다. 얘도 역시나 물량 부담. 3일 동안의 훼손을 얘는 뭐죠? 맞아요. 코스닥 150 선정 기준은 요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기준으로 하루 만에 훼손시키죠. 왜요? 따상상이었으니까요. 공모가 상단에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자,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유튜버들의 근거 없는 이야기, 그리고 주의, 경고, 위험에 대한 날짜에 대한 읽어주기 이야기, 그리고 맞췄다라는 이야기, 의미 없다. 왜 그럴까? 앞으로 시장이 움직였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패시브 자금의 흐름을 알아야 되죠. 기계의 성질을 알아야 되죠. 결국은 뭐죠? 이 종목을 선택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향후에 만일에 이런 종목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끌고 올 수 있을까요? 피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신용과 미수와
대출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주의 종목으로 내려오면 가능하다. 이 생각만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자, 신용과 대출을 미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였습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자금을, 많은 주식을 사고 싶어서라는 거죠. 그러나 이 방법에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입니다. 예, 종목을 보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 뜻은 몰빵 투자, 근거 없는 투자, 깡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업종과 산업을 보게 되면 결국은 내가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왜? 잡아요. 자, 마트를 한번 가봤습니다. 항상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다니다가 마트를 갔는데 살 게 없어요. 그러면 꼭 사야 되는 거를 사겠죠. 이게 바로 주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트를 갑니다. 요것도 하나 사볼까? 저것도 사볼까? 요것도 필요하겠지. 그래, 요것도. 이러니 돈이 모자라는 거죠. 항상 시장이란 논리는 투자에 대한 방향성도 중요하고요. 시장, 산업, 업종을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종목에 대한 분석은 이미 맞아요. 상승하기 이전에 끝내는 거다. 그 다음부터는 그 룰을 이해하는 거다. 5만 원 넘을 수 없다? 그쵸? 정확한. 여기선 왜죠? 불법적인 공매도가 있지만 36,000원이라는 3배, 이 3거래에 대한 법칙은 강한 지지선이 형성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 중에서 KNS라는 것도 따상상 기업만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 DS 단석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제 상장됐던 종목인데 따상상 기업이에요. 10만 원에서 비상장이었던 기업이라서 10만 원짜리는 뭐라고 했죠? 5배에 대한 법칙을 3거래라는 넘을 수가 없다. 따상상이라고 치더라도 얘는요. 18,000원. 그쵸? 뭐라고 했죠? 8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밀리지 않아요. 3거래란에 모든 게 승부난다고요. 이 룰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6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강한 트리거, 어마는 라운드 피겨, 강한 지지선. 그쵸?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만일에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는 피해갈 수 있어야죠. 왜? 아무리 울트라 캐프시티가 좋고 다 좋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만일에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산업부, 환경부, 누가 폐배터리의 컨트롤 타워를 맞는가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일으킬 때는 울트라 카파시티, 폐배터를 부정하는 이 LS 머티에 대한 주가도 분명히 훼손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가정해야죠. 그때는 하락하는 구간대에서 강한 패시브 자금의 이탈 물량이 나올 수 있죠. 때로는 진입 물량이 나올 수 있죠. 요걸 받아가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서도 살 수 없습니다. 몇 억을 주도 파는 데는 없을 겁니다. 이게 뭐 장난감이 아니고요.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822 8706으로 목이 좀 안 좋죠, 제가. 독감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내주시죠. 세력 세력주 포착 TV죠, 여기가. 저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세력 L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되기 희망하면서 영상을 여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많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세력 L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보내시면 일단은 거래소 쪽을 통해서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2달짜리가 들어갑니다. 어차피 이 거래소는 제가 이제 운영사에 있었을 때 유관 기관이기 때문에 제 코드를 이용해서 이 부분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세력 L이라고 보내주세요. 이 부분은 공매도 청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10일이죠. 이날 이전에 이 공매도가 실시간 모니터링이 잡히게 되면 불법적인 공매도들은 아무리 들어왔다 나가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집 정말 어렵게 모아놓은 겁니다. 만들기도요. 자, 이 부분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율과 거래된 방법. 그리고 이제 올해 청약 배수를 올리는 방법은 신규 상장주가 또 있잖아요. 우리는 앞을 이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문자를 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는 제가 그래도 연령대가 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예. 65세에서 지금 70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런 문자를 한번 특징적인 거 보내드릴게요. 이게 첫날 상장일 때고요. 시초가 매수해라. 자, 뭐라고 하죠? 네, 맞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 배터리 업종에 대한 시장의 선호 유입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14일 날 시초가 매도하세요. 36,000원 6배의 법칙을 반영한 주가 상단. 이날 에코프로 머티로 일시적인 자금이 이탈될 겁니다라고 해서 보내드렸고 매수와 매도와 6배의 법칙을 반영한 3거래일에 대한 룰이라고 해서 18일 날도 보내드렸고 27일 날은요 36,000원 이때죠 급락하는 날 패시브 자금 프로그램 진입 가능성 구간대가 왔습니다라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4일 날 한번 이렇게 보내드린 거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 1월 4일이죠. 시초가 LS 배터리 산업의 호전적인 분위기 전일 미국 시장 하락분 조정에 매수 가능 경고든 나발이든이라고 표현하죠. 자, 요 한번 볼까요? 자, 12일, 14일, 18일, 27일, 4일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문자를 한번 보내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는 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이날이죠. 아무리 떠서 시작하더라도 매수를 해라 라고 했던 부분 6배에 대한 법칙 그쵸? 넘을 수 없으니 한번 끊고 가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날은 패싱하되 3거래일 이후에 산업이 형성되게 되면 자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산업이 형성되게 되면 강한 패시브 자금은 힘을 더할 겁니다 라고 상한가를 보내잖아요. 이론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라고 하지만 뚫어버리죠. 5만원 라운드 퀴즈요. 그쵸? 영상 찍어드렸고 그러면서 이 부분 그쵸? 그리고 한 번 더 이 부분 자 이런 매수와 어떤 큰 변동성이 있을 때는 제가 문자를 좀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대부분 보시게 되면 스타일이 이겁니다. 나는 수익만 나면 파는 게 원래 주식 투자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공모가의 주식을 받으면 저는 무조건 시초가에 팝니다. 라는 분. 나중에 고가 매수를 합니다. 라는 분. 그리고 뭐죠? 물량 부담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팝니다. 라는 분. 그리고 10억을 투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나는 투자를 하면서 종목에 대한 분산을 할 때 정확히 10분의 1씩 쪼개서 넣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왜 그럴까요? 여기서 제가 한번 의문을 잡습니다. 10분의 1씩 쪼개서 넣으면 이게 펀드죠? 네. 자, 똑같은 수량을 넣는다는 거는 만일에 이렇게 올라갔으니 다행이죠. 아니면요. 주가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손실을 보지 아니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릴 거고. 뭐죠? 맞아요.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중 투자는 10종목을 나눠서 한답니다. 왜요? 자,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산업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제 눈에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탑다운 거시경제를 통해서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월간 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날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게 되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장의 판이 제롬 파월, 자 한국은행의 총재죠. 예,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연준 의장인데요. 자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본인의 어떤 혼자의 의지대로는 할 수 없지만 고용 지표를 보죠. 금리를 올리겠다. 그다음 동결하겠다. 이렇게 한다고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죠. 이 판을 보고 접근을 합니다. 다만 이 사람의 감정을 들어갈 수는 없죠. 뭘 볼 수 있죠? 실업자 수가 증가됐다고 하면 금리를 어떻게 올릴 수 없죠. 경기가 침체될까 봐. 판 알았습니다. 산업은요. 2차 산업,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이 있죠. 2차 산업은요.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나누죠. 폐배터리를 부정한다고 했죠. 글로벌 전 세계적인 어떤 폐배터리 관련의 종목의 흐름과 실제로 산업군의 전반적인 사이클 몇 년마다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선업종의 사이클, 바이오 업종의 사이클 매년마다 좋은 업종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산업군인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종목 수를 줄일 수 있고 산업군을 추종할 수 있죠. 자, 이 뜻은 뭐죠? 내가 10종목을 늘려놓는 이유는 잘못되어 있다. 최근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나눴어야 되죠. 자, 10억이라고 가정하면 자, 3. 에코프로 머티 3. 자, 그거를 누가 몰라요. 옳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실까 봐. 종목을 보지 마시라고. 배터리 산업입니다. 2차 전지에 있는 100가지 넘는 종목을 통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침체되어 있는 전기차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배터리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 종목밖에 없었다고요. 실질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른 게 아니었잖아요. 주가의 향방은 전혀 다르잖아요. 왜요? 예, 맞아요. 양극재의 핵심 소재는 전구체 플러스 리튬이죠. 리튬가 폭락하죠. 에코프로 주가는 급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구체 희소성에 의해서 에코프로 머티는 오른 거고요. 종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종목을 보게 되면 눈과 귀를 막아버릴 수 있고요. 가장 핵심 뭡니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어떠한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되고 만일에 산업군이 훼손이 돼요. 어떠한 악재가 형성이 되고요. 그랬을 때는 내 종목은 아까워서라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요. 자, 사랑하되 놔줄 때는 놔주자. 다만 전체를 놓지 말고 비중에 대한 조절을 가지고 있으면 신용, 대출, 미술을 통해서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2억 원어치 안 사도 된다. 왜 그럴까? 중간중간에 가는 이런 과정들의 프로그램의 룰에 의해서 산업군을 이해하면서 간다고 한다면 내 돈 인마이 포켓으로 1억을 가지고 1억 6천에 대한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식의 원리라는 겁니다. 항상 많은 주식을 산다고 한다면 나에겐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느 구간대에 진입하느냐에 게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종목을 다루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가장 중요하고 기업의 분석도 중요하고 룰을 이해하는 건 가장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죠? 시장, 산업, 업종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흐름에 대한 부분을 알고 우리 접근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악재가 나왔을 때 시장의 어떤 과거의 코로나 그리고 경제 위기라는 게 나왔을 때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항상 사랑을 하되 뭐죠? 관심과 때로는 질책도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패시브 자금의 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제가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 상장주를 또 준비하시겠죠. 예,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이것도 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일에 또 물량 부담을 받으실 겁니까? 아니죠?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제가 이 뭐 공매도 척결 무슨 뭐 운동자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기관에 오래 있었고 이런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는 축구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바꿔 나가야겠죠. 그렇죠? 세력 L이라고 보내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투자에 대한 베팅은 종목에 하는 것이 아닌 시장과 산업과 업종에 대한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라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를 보는 투자를 하게 되면 자칫 뭐죠? 잘 올라가는가라고 했다가 산사태 일어나서 같이 떠내려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중간에 만일에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 폐배터리에 대한 어떤 힘을 강하게 넣어주는 정보관계자의 이입을 통해서 주가의 훼손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부분 제가 이런 표현을 하죠. 뭐라고 하죠? 산으로 오를 때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거나 홍수가 온다고 하면 오르는 날짜를 등반을 오르는 날짜를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 또는 급락이 일어나서 어느 종목이든 초급락이 일어나요. 근데 한 요 정도쯤 되면 조금 더 빠질 수 있으나 바닥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사더라도 주도 업종을 사는 방법, 시장의 산업 사이클에 선호하는 산업을 사는 게 맞는데 이때 뭐라고 하죠? 안전 장비 하나는 메고 갑시다라는 표현을 하죠. 등산을 올 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공부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진심으로. 자, 진심으로 나는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드렸죠. 자, 3천 명이라는 숫자를 모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지 않고. 자, 그냥 여기까지에 대한 제한 사항만 걸겠습니다. 자, 날짜마다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착순으로 100분, 100분.
100명입니다. 100명을 통해서는 제가 공모방을 열게요. 공모방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위에 계신 분들도 LS 머티를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공매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자료집을 받아가신 다음에 패시브 자금을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세력 그리고 L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만일에 공모방을 원하신다. 나는 LS 머티를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서 비중에 대한 문제. 내가 1억을 가지든 1,000만 원을 가지든 10억을 가지든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어느 정도의 비중 관리를 통해서 압축을 할 수 있느냐. 10종목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1,000억을 운영하면서도 5종목을 넘지 않았는데요. 그쵸? 섹터의 대표주 하나씩만 고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3종목을 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런 룰에 대해서 알고 시장 경제에 대한 부분을 읽고 아주 쉽습니다. 생각보다 시장 산업 업종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 다만 사이드에 있는 부분을 봐지 마라.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메모리, 비오리,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팹리스. 자, 어느 쪽을 찔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게임은 달라진다. 바이오 환경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임상 3상 통과라는 이슈가 나오더라도 제대로 갈 수 없는 길은 뭐다? 앞에 길이 뚫어지지 않은 거예요. 시장에서 원하는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렇죠? 울트라 카파시티 프로그램에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의 하나도 뭐였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배터리 산업에 대한 호전적인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아시죠? 자, 공부방 한번 만들어 본다 했어요. 주위에 계신 분들도 각각 한번 숫자를 한번 볼게요. 주위에 계신 분들도 공부방에 참여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예, 이거 하나면 됩니다. 주주분이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참여성은 있어야겠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요 부분은 제가 반영을 해서 100분, 100분을 통해서 일단은 제가 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좀 접합점을 좀 마련해 보고요. 일단 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공부방입니다. 다만 이 공부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시장의 경제 논리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니저는 이런 식의 거래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큰 수익을 냈었다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 제 책을 아마 하나씩 좀 보내드리긴 했었는데 새로 이제 찍어내는 거는 좀 불가능하네요. 예. 일단은 남은 수량은 3분 선착순으로 보내드릴 거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 얼굴 한번 뵈고 서로가 소통하고 그리고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일단 우리는 투자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진입과 그리고 뭐죠? 그런 큰 변동성을 피해야 되는 거. 그리고 주의 경고 그리고 이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럼 위험의 날개를 날고 올 수 있는 종목들은 없었냐라고 한다면 있었어요. 위메이드, HLB. 자, 뭐 게임주와 어떤 뭐 표적 항암제, 뭐 바이오 관련주긴 했었지만 뭐 이런 부분에 업종에 대한 제한설은 없습니다. 위험의 날개를 날더라도 갈로는 간다. 다만 어떤 거죠? 프로그램에 대한 기계 훼손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불법적인 공매도가 발생될 수 있는 12일이라는 부분 그렇죠? 이건 좀 맞고 갑시다.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한 줄을 들고 있더라도 만 줄을 들고 있더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잡자라는 게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일단 자료집 보내드리고 공부방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